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2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25회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냐면, 여전히 34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들으셨다면, 등록 요건 5단계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나중에 기본 강의 때는 거의 수십 번 가까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등록 사유로서 34조는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34조 1항은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있다고 했죠? 1호부터 22호까지나 있습니다.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시간에 계속 1호부터 7호까지 쭉 봤었고요. 8호는 이제 다른 규정이라 조금 나중에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9호부터 13호라는 게 있고요. 또 10호는 또 빠집니다. 이게 이제 특유 규정이라서 좀 빠져서 다른 규정에서 제도에 좀 연결돼 있어서 그거는 따로 배우게 되고요. 9호부터 13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34조 1항 6호부터 13호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저번 시간에 6호, 그 다음에 7호 이렇게 했는데, 9호부터 13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호부터 13호를 개괄적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를 또 하나씩 또 다음 회차 때 쭉 볼 예정입니다. 34조 1항, 우리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34조는 4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34조 1항은 21호까지 있죠. 이게 부등록 사유라고 했습니다. 자타 식별력이 있어서 33조를 극복을 한다 하더라도 34조 1항 1호부터 21호에 해당되면 부등록 사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34조 2항은 판단 시점, 34조 3항은 상표권 소멸과 관련 있는 규정이고요. 34조 4항은 동의어 진료 표시. 34조는 4항까지 구성되어 있죠. 이거 자꾸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조 1항 9호 내지 11호 내지 13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표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유명한. 유명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표법에서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상표, 많이 알려진 상표라는데, 이거 대신에 원래 저명한 상표, 주지한 상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알려진 상표를 보통 막 사용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판례입니다. 소녀시대, 유명한 우리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 관리하는 가수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뭐 지금 아이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소녀시대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하고 상표니까 이거를 연예인 이런 쪽이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른 어떤 개인이나 뭐 회사가 이상한 고기, 뭐 이상한 목욕탕, 뭐 이런 데다가 상표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록을 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버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또 뭐 버버리 노래방, 뭐 버버리 단팥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버리는 원래 의류나 이런 쪽이 유명한 건데 이런 걸 전혀 관련 없는 데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상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어쩌다가 등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 거절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무효시킬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창고 43 이런 것들은 식당 이름이에요. 이건 실제로 제가 했던 건인데, 이게 일정 지역에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상표 등록 받는 경우. 이런 것들, 좀 알려져 있는 상표를 이제 모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게 있죠. 등록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조건이 되게 많죠. 그래서 9호, 11호, 12호, 13호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을 잡는 거예요. 유명한 상표, 많이 알려진 상표를 모방하는 거를 상표를 몰래 등록받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조 1항 9호 내지 12, 13호. 이런 것들은 아까 유명한 상표라고 했는데, 유명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주 유명한 걸 저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유명한 걸 주지한 상표, 주지상표다, 널리 알려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인데, 요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 요렇게 뭔가 알려진 상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방을 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런 유명한 상표를 막 모방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애들을 거절시키거나 무효시켜야 된다. 그게 34조 1항 9호 내지 13호입니다. 앞에 만약에 등록 상표가 있다 그러면 34조 1항 7호였죠. 이때는 이제 앞에 이렇게 유명한 어떤 상표가 있는 경우. 만약에 여기에 유명인의 이름, 아니면 유명한 회사 이름, 그러면 그건 6호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외우지, 헷갈리지,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겠지만, 이런 것들은 자꾸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문 강의니까 처음부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부등록 사유는 무언가 비교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상표를 거절시키고 모방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구나.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회차나 이럴 때부터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따로따로. 조건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아까 유명한 상표라고 했는데 유명한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좀 5단계로 나눕니다. 자, 상표가 있어요. 근데 상표도 사용하지 않는 단계. 요걸 A단계로 하면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만 알고 있고 지역, 뭐 우리 그냥 뭐 어떤 슈퍼라든지 슈퍼마켓 같이 조금 지역에서만 조금 알려진 정도. 자, 요때는 여기까지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요 C단계부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어떤 지역도 조금 뭐 넓게 이게 참 뭐 범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표현을 외우신 다음에 이런 단계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유명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판매 자료, 광고 자료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보다 높은 단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지라고 했습니다. 주지. 이걸 이제 표현을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 상품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유명한 거. 요거를 이제 저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저하게 인식됐다. 그래서 아주 드러나게 알려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김연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김연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아죠. 이런 걸 저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C, D, E 단계에서만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34조이랑 9호 내지 11호, 12호, 13호를 적용하려면 특정이나 출처 표시 이상으로 알려진 경우에만 적용되지 그냥 뭐 근처에서만 알려졌거나 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게 인식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알려진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들을 보호하게 되는 게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겠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고 판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시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유명해지는데 요것과 어떤 조건하에 심지어는 유사하지 않아도 이거를 거절시키거나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유명한 상표를 보호해요. 상표에서는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표를 막 사용을 하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막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자체가 중요한데 사용을 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상표법에서는 더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자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는 유명한 상표를 보호한다. 유명이란 단어는 이제 안 쓰고요. 특정이나 출처 표시, 주지, 저명. 나중에 또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5개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게 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그 다음에 상표는 동일 유사인지 아니면 동일 유사를 넘는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9호 내지 13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잘 해두시지 않으면 이제 헷갈립니다. 1차 때 이거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나중에 논술 시험 2차 때 이런 걸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1차 때 개념을 잘 잡으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시점도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등록 여부 결정 시인데 출원 시인 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출원 시인 경우가 11, 13, 14 근데 11, 13호가 여기 딱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인 경우가 하필이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11, 13, 14, 20, 21호인데 여기 11, 13호가 딱 있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6호부터 10호까지 무효심판을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필이면 9호가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9호 빼고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인데 근데 9호는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무효심판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5단계의 요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도, 그다음에 상표의 범위, 상품, 그다음 범위, 판단 시점, 제척 기간. 자, 요거를 보게 된다는 거. 5개를 항상 구분해서 정리를 자꾸 종합적으로도 보시고 세부적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또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당연히 외울 게 많아지고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다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요게 34조이랑 9호 내지 13호에 대한 큰 범주고요. 요 5단계를 위주로 자꾸 설명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의 공부명은 책상 앞이 당신의 전쟁터다. 전쟁터에선 이겨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꼭 살아남으셔서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번 2026년 63회 인문 강의 25회 오늘 마치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6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건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